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비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특히 어제 새벽,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이겠네요. 오늘 새벽에 2시부터 아침까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약 3만 7천 달러에서 머무르던 비트코인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4만 3천 달러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한때는 15% 이상 빠른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추측이 되고 있지만, 오늘 빠르게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대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지금 좀 협조 요청을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송금을 지금 많은 분들이 못하게끔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 제재라든지 그런데 그것들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회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거래소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라든지 FTX 등등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지난 새벽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바이낸스를 비롯한 코인베이스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사용자 차 등을 두지 않겠다. 즉, 러시아 분들이라고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막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막는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 정신에 손상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급등이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의 어떤 그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왔을 때 항상 세력은 이런 거시적인 기사들을 재료로 삼아서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줘 왔기 때문인데 조금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가 적용했는지 스벤 헨리치라는 분이 지금 노스먼 트레이더 창업자신데 이분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후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펀더멘털적 이유와 센티멘탈적 이유, 테크니컬한 이슈, 그리고 세이프티 트레이드에 관한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은 이 이베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센티멘탈, 즉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즉 은행이 직접적인 송금이 불가능할 때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암호화폐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인지도나 유틸리티성이 많이 증가했던 걸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월 증시에 비해서 낮은 낙폭을 기록하며 주요 트렌드에 대한 긍정적 다이버전스와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래, 세이프티 트레이드에 관해서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단기적 리스크를 분명히 수반하겠지만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주목받고 어떤 가능성을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5% 정도의 급등을 보여준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호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3%에서 5%의 어떤 증가만 있는 편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해서 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러시아 전송 이런 것들을 막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급등 요인으로 보고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큰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여기서는 세력이 이것을 재료 삼아서 반등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마침 월봉 차트가 마감하는 날이었고 월봉 차트에 어떤 그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세력이 이것을 재료 삼아서 좀 급등을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장기 투자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냥 번역해서 보셔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지금 최근 드러난 공식 블로그에서 나온 이런 거시적 흐름과 관련된 분석 글을 보게 되면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최근의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로 보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다들 굉장히 두려웠지만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찬스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포가 충분히 퍼진 상태에서는 암호화폐 상승의 여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어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런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가 계속해서 유입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 지난주 상장지수 펀드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약 3,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고됐는데, 지난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유럽에서 5,9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됐으나 미주증 지역에서 9,500만 달러 정도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 유입된 자금이 약 1,7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투자 펀드는 420만 달러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런 투자 상품,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역시 테라입니다. 이 테라 생태계는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면서 좀 외면을 해서 크게 이렇게 특히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오면서 이런 쪽이 그 좋다 이렇게 말은 들었지만 솔라가나가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이더리움 킬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국을 기반으로 한 이런 코인들이 워낙 좀 안 좋은 모습이라든지 스캠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라 쪽의 생태계에서 디파이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TVL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TVL 증가폭이 약 44.65%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다들 앵커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앵커 프로토콜이 지금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테라의 디파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지금의 성숙된 어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양질의 디파이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검증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이 테라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